오세훈 재판 기일 연기 신청. 안 받아줄 걸요? 왜냐하면 준비기일을 연기 신청했잖아요. 예. 실제로 재판할 때 준비기일 가면은요. 준비기일 가서 향후에 어떻게 재판을 진행할지 양쪽의 의견을 듣는 자리이기 때문에 예. 그거를 연기 신청할 필요가 없었거든요. 근데 아니면 뭐 시작 준비기일 가가지고 다음 1회 변론기일을 좀 넉넉하게 잡거나 그렇게 요청하면 되는데 아직 준비기일을 준비할 시간이 없었다라고 신청한 건데 조금 이상하던데요. 뭐 이게 약간 좀 시간을 끌려고 하는 거 아닌가요? 그런 거죠. 시간을 어떻게든 끌고 싶겠죠. 늦게 하는 거. 네. 그리고 네. 일종의 지금 이게 명태균 건이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정치적인 목적이죠. 네. 그렇죠. 네, 정치적 목적이고 사실 보통 이런 연기 신청은 잘 안 받아줍니다. 네. 안 받아주고 그리고 준비 기일이니까요. 예. 피고인이 안 가도 돼요. 준비 기일은 변호사만 가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오세훈 나오지 말아라. 변호사들 보내라. 그래가지고 그날 변호사도 와갖고 논의하고 또 다음 기일 잡고 아마 이런 식으로 가게 될 것이고. 근데 이 사건이 엄청 오래된 사건이잖아요. 근데 이게 준비기일이 필수가 아니에요. 재판을 할 때 준비기일을 가보면은요, 준비기일을 선호하시는 재판장님들이 있어요. 예. 가보면 오히려 준비기일을 잡는 재판들이 빨리 끝나요. 왜냐하면 준비기일이 쟁점이 많고 예. 증거가 많고 증인이 많고 이런 사건들에 대해서 너희들 이거 어떤 식으로 진행할 거냐. 예. 그리고 뭐 감정 신청을 해야 되면 감정 신청을 어떻게 신청할 것이고 뭐 감정 신청에 대한 어떤 진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게 재판 변론기일에서 그걸 얘기를 하면 굉장히 길어지고 또 막 이의 신청이 들어오면 변론기일이 공전되고 이런 일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다 정리를 하는 거예요. 이번에 필요한 증인들 누구 있죠? 뭐 정리를 하면서 딱 진행하는 거라서 이게 준비기일을 잡고 진행을 하는 게 복잡하고 중요한 사건이니까 오히려 좀 빨리 진행될까 약간 두려움이 있나 봐요. 아니 그러니까 좀, 뭐 사건 자체가 복잡하지 않지 않아요? 네네네. 되게 그렇죠. 그러니까 돈을 대신 납부했다. 네. 돈이 갖고 이제 그 돈을 납부한 걸 알았냐 몰랐냐 뭐 몇 예. 가지 확인할 것만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보통 재판이 길어지는 원인은 증인이 많을 때 길어지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증인이랄 게 여기 뭐 몇 명 안 돼요. 한 제가 문태균, 보기에 강혜정, 10명도 안 돼요. 그다음에 무슨 회장님 하나, 네. 뭐 그다음에 강철원 부시장 뭐 이런 사람들 네. 불러갖고 하면 되는 그렇기 거 아니에요? 때문에 그러니까 뭐 하루에 2명 신문한다고 하면은 그러니까. 한 재판 한 4-5번 내에 끝나는 거거든요. 그걸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빨리 갈 것 같아서 그러면은 그런 것 같아요. 너무 빨리 가게 되고 지방선거 전에 판결이 날 수 있어요. 네, 네, 1심 판결이. 네. 어떻게든 미루고 싶은 그렇기 거예요. 때문에 그럼 유죄가 나오겠죠. 그러니까요, 오세훈은. 그러니까. 그러면 유죄가 선거 전에 나와버리면 100% 이제 낙마니까. 예, 예. 예, 그걸 어떻게든 질질 끌어보겠다. 지방선거 이후로 진짜. 그런 심산인 것 같습니다. 꼼수네 꼼수. 이런 거에 또 열심히 또 도와주는 변호사님들이 계실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저는 뭐 아까 보장 인권 이런 거 얘기하셔서 더 이 얘기는 안 할 텐데 아무튼 또 거기에 또 그걸 도와주 아마- 이걸 조언한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정의구현 같은 거. 뭐 이제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서. 그러니까 네. 그런 것도 있죠. 준비기일 이제 지금 연기 신청을 했잖아요. 예. 만약에 안 받아주면은 음. 변호사조차 불출석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법의 또 어떤 원칙에 따라서 예. 1회 불출석은 불이익이 없어요. 아. 한 번 불출석하는 거에 대해 사람이 왜 살다 보면은 뭐 가다가 교통사고가 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일이 생길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한 번 불출석한 거에 대해서는 불이익을 주지 않고 다시 기일을 잡거든요. 음. 그걸 이용해서 어떻게든지 한 번은 또 불출석으로 기일을 연기할 수도 있습니다. 어. 2번 불출석하면 그때부터는 이제 법적 효과가 발생을 하는 건데 뭐 어제 보니까 뭐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준석도 어제 피의자 소환됐던데 네네. 뭐 이게 피의자 소환되고 나면 이제 기소도 하고 그런 건가요? 뭐 피의자 소환을 하면 무조건 기소해야 된다는 법은 없는데요. 그렇죠. 그런 건 없죠. 근데 이제 근데 뭐 다만 어떻게 보세요? 지금 피의자로 입건을 했으니까 네. 어떤 형태로건 결론을 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이제. 기소를 하든지 불기소를 하든지. 그러니까 이 어떤 형태로든 이준석에 대한 혐의에 대한 판단을 특검이 하게 될 것이고. 근데 이제 인준석은 제가 뭐 본인은 보는 경우는 윤석열하고 그렇게 친하지 않았는데 억지로 엮는 거다. 네. 여당이 아니면 뭐- 재판부가 뭐 이런 얘기 하던데. 예, 특검 피의자 특검이? 중에 네.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는 피의자 본 적 있으십니까? 그렇죠, 특검 그렇죠. 피의자 중에 뭐 네. 다 그런 얘기 하겠죠. 네, 근데 네. 이제 뭐 결과적으로는 특검에서는 증거에 의해서 판단을 하는 거니까 예, 예. 그 조금 뭐
약간의 아쉽다라고 싶은 것은 언론이나 뭐 여러 가지 의혹을 제기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심증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이제 의혹을 제기할 수가 그렇죠, 있죠. 그런데 그렇죠. 이제 특검이나 수사기관을 가게 되면 이제 심증이 아니라 물증으로 이걸 입증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에 정말 뭐 심증상, 정황상 의혹은 굉장히 무성하게 많은데 본인이 참 어떻게 보면 미꾸라지처럼 그 잘 이렇게 그리고 그 법에 보니까 뭐 정리를 독수독과 해놓은 예, 뭐 그런 것들이 좀 독수독과 있어요. 이것도 사실 특검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곤욕스러울 것 같아요. 예, 뭐 그렇지 않나? 뭐 독수독과 이론도 그렇고, 예. 예, 뭐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에는 참, 예, 뭐 물증이 뭐 그렇게 많은가라고 보면은 뭐 그렇게 평가하기는 어려운 부분도 있고 해서 그러니까 어찌되었건 많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찌되었건 특검에서 어떤 증거를 가지고 있는지 발표를 할 테니, 예, 어제 뭐 며칠 남지도 않았잖아요. 그래서 뭐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준석이 통일교 특검을 그렇게 얘기한 게 본인의 이런 걸 물타기 하려고 하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나왔는데 오늘 민주당이 공식적으로 통일교 특검 하자 뭐 이렇게 얘기 혹시 속보 보셨어요? 예, 예, 그렇습니다. 저는 좀 답답하더라고요. 민주당이 너무 착해요. 너무 착해요. 그래갖고 최혜병 특검 그렇게 반대할 때는 예, 제가 이런 최근은 아니죠. 한 몇 달 전에 국민의힘 모 국회의원하고 얘기를 주고받으면서 이제 네. 말다툼을 한 게 있었는데, 네, 저기 나왔네. 속보. 예. 아침 속보예요 지금 보니까. 예. 그 지금 최혜병 특검이나 김건희 특검을 국민의힘과 윤석열이 얼마나 많이 반대를 했습니까? 거의 2년 동안 반대를 해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거부권도 그렇죠. 뭐 거의 한 7, 8번, 10번 가까이 행사를 하고 예. 그러면서 그들의 주장이 뭐였습니까? 특검은 세금 낭비다. 기존 수사기관이 수사하고 있을 때는 그 수사가 끝난 다음에 미진하면 하는 게 특검이다. 예. 야당이나 제3자 추천하는 거는 특검 추천하는 거는 위헌이다. 예. 이런 소리를 해댔어요. 그러면서 예. 거부권 하는 서면에다가도 이런 위헌 논리를 막 담았단 말이에요. 예. 근데 이게 위헌이었습니까? 전혀 아니죠. 예. 말이 안 되는 논리고 지금 와서 국민의힘에서 그럼 특검 하자고 주장하는 거는 자기들이 2년 동안 특검 반대해 왔던 논리를 손바닥처럼 완전히 뒤집어 버리고 그렇죠. 예. 그냥 그때는 그렇게 얘기했으면서 예, 지금 와서 그렇죠.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서 그냥 맘대로 자기 입장을 바꾸는 거잖아요. 음. 이 부분을 분명히 저는 지적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특검 안 할 때는 특검을 반대하는 사람이 범인이다 이러고 있고. 그렇죠. 특검은 세금 낭비다. 예. 특검 하려 그러면 또 막. 그래서 반대. 저는 이거를 받아주더라도 예. 뭐 특검 통일교 특검 받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뭐 결과에 대해서는 이견이 그럴 없어요. 수도 뭐 있다. 어차피 뭐 받을 수도 있다고 보는데 예. 받는다 하더라도 국민의힘 너희는 이거를 주장하면 안 돼. 예. 너희는 지금까지 그렇게 주장을 하면은 2년 동안 너희가 김건희와 최상병 특검을 반대해왔던 그 논리가 그렇죠. 다 틀렸다는 거를 스스로가- 인정하고 반성하고 사과하고 무릎 꿇어. 네. 그러면 특검 받아줄게. 예. 이런 정도는 했어요. 아. 자, 저는 이제 좀 우리 맺힌 게 김진영 저는 변호사님도- 최상병 특검에 맺힌 그러네, 게 좀 얘기 또 많아서 맞아요. 네, 최상병 맺힌 게 많아서 변호사님이 최상병 특검 관련해 그러게. 가지고 여러 활동을 하셨던 분이라서 예. 그 얘기를 저희 방송 들어오기 전부터 그 얘기를 들었는데 솔직히 너무 후한무치하잖아요. 그 특검에 대해서 그렇게 반대를 하고 심지어는 그 내란 그 비상계엄 이후에도 특검법이 통과가 됐는데 지금 최상목 권한대행이 그걸 거부권 행사를 통해 가지고 특검을 좌절시켰었다. 특검을 할 필요 특검과 관련된 걸 계속 좌절시켰던 어떤 주체들인데 예. 지금에 와서는 어떤 정치적 논란과 관련돼 가지고 특검이라는 게 검찰이 그리고 기존의 수사기관이 수사하기 어려운 사건을 수사하는 거거든요. 네, 네, 예. 네. 그러면은 이제 내란 사건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뭐 각종 이제 행정부라든지 이런 부분들에서 검찰이 수사하기가 어려운 게 너무 명확하고요. 김건희 특검 같은 경우는 검사들도 수사 대상이 돼야 되는 거니까 이런 특검의 필요성이라는 게 너무 명백하잖아요. 네. 명백한데 사실은 통일교 사건 같은 경우는 일반 수사기관이 수사를 하는 게 맞거든요. 특검의 개념을 보더라도. 예. 그런데 이제 워낙 이제 특검으로 계속 진행되는 전국에서 뭔가 자기들이 뭔가를 주장하고 싶은 게 있으니까 특검을 카드를 들고 나온 건데 사실은 뭐 꼭 특검을 받아줄 필요는 없었던 사안인 거죠. 그러니까 아무튼 좀 과거에 드루킹 사건도 있고 막 그래서 뭐 그런 건가? 갑자기 입장이 좀 바뀐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어제까지만 해도 특검 그러니까요. 할 사실 필요 없다 뭐 이런 거 같았는데. 국민의힘 당신들이 특검은 세금 낭비고 기존 수사기관 수사하고 있을 땐 특검 하는 거 아니라고 그랬지 않느냐. 네. 이러면서 그냥 어떻게든 좀 그 공세를 펼칠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네. 전 그렇게
했어야 속이 좀 시원했을 것 같은데 조금 더 그냥 이거를 받아주니까 음. 역시 이게 민주당 너무 착해. 네, 그런 생각이 그냥 막 듭니다. 그래. 아무튼 근데 뭐 예측은 어떻게 하세요? 이 통일교 특검이 진행되면 여야 지금 뭐 가릴 거 없이 해라. 예. 뭐 이런 이 메시지도 나왔는데 대통령도 뭐 실제 이런 얘기를 하셨고. 그럼 뭐 예측을 한번 해보면 어떠세요? 저는 그 통일교라는 종교 단체가 정치권에 어느 정도 개입되어 있는지를 개인적으로 전혀 추측하지 못하기 때문에 네. 예측하기 쉽지 않죠. 저는. 네. 네. 저도 진행 통일교가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존의 통일교는 여야를 가리지 않고 엄청나게 그 전방위적인 로비를 그렇죠. 많이 펼쳐 정보력도 엄청 그 신문도 과정에서 있잖아요. 뭐 통일교 어떤 신문. 금품 수수가 상당히 있었을 수도 있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뭐 수사를 하게 되면은 뭐 여야 가리지 않고 뭐 상당히 성역 없는 수사를 하면 뭐가 많이 밝혀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근데 이거를 여야의 어떤 정치적 유불리의 문제로 갈 것이 아니고 기왕에 특검을 한다고 하면 대통령이 얘기한 것처럼 통일교에 대해서 뭐 종교 해산까지 그렇죠. 검토하라 그렇죠. 했잖아요. 예, 그럼 예. 그럼 결국은 그런 또, 특검 결과 여야가 다 연루된 사람이 있고 막 이런 식으로 드러나면은 통일교는 해산이죠, 뭐 그럼. 예. 그러니까 결국은 이 개별 사람들을 징계하는 것도 징계하는 거지만 이 행태를 한 통일교와 관련된 조치도 필요한 특검이어야 된다. 뭐 그렇죠. 이런 거죠. 예, 예. 맞아요. 계속 놔둘 수는 없잖아요. 이 암적 존재 어떻게 보면 그래서 덕분에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인기가 오히려 일본에서 치솟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맞아요. 일본 일본이 지금 통일교에 그때 대해서 맺힌 게 많으니까 일본 사람들이 그 우파 정치인 그게 했던 분이 있잖아요. 그때 통일교 아베 그렇지, 아베 전 예, 예. 일본 총리가 그러니까 예. 맞아요. 그래서 아무튼 그걸 만회하려고 한국에서 또 포교 활동을 엄청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 한일 해저 터널 이런 것들도 결국 이제 그런 맥락에서 또 열심히 추진했다 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아무튼 제가 뭐 그 시간이 시간이? 조금 되면은 요 한 말씀만 드리고 싶은 게 있었는데요. 지금 내란 김건희 해병 특검이 끝나가지고 김건희 특검 곧 끝나고 그 군인과 관련된 사건들이 지금 국방부로 다 이첩이 되고 있습니다. 수사를 아직 못 마친 사건들. 그래서 이제 국방부에서 이제 특별수사본부를 꾸려가지고 수사하고 있고 군사 경찰도 지금 뭐 박정훈 대령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조사 분석실 꾸려서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머리는 있는데 팔다리가 굉장히 부족한 실정이라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은 내란 묻은 군인들을 다 이제 지금 배제시키고 있잖아요. 배제시켜 놓으니까 일할 사람이 별로 없는 거예요 지금. 요래가지고 지금 상당히 좀 인력을 충원하는 게 힘든 상황이라고 하니까 이 부분을 좀 정부에서 좀 많이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다. 실제 일할 사람들 수급하는 거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 그거 아십니까? 군사 경찰이요 헌병이잖아요. 군사 경찰은 내란 외환에 대한 수사권이 없습니다. 법적으로 그래요. 수사권이 없게 돼 있어요. 어디 있냐면 방첩사에 있어요. 근데 방첩사가 이 내란 외환을 수사하게 하는 게 말이 됩니까? 본인들이 그렇죠. 자기가 자기를 수사하는 거니까 안 되죠. 주인공인데. 예, 그래서 요거를 군사 경찰도 수사를 할 수 있게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이거는 법에 있어요. 군사법원 법에 있기 때문에 국회에서 이거를 빨리 개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럼 군인은 군인 안에서만 재판을 받을 수 있나요? 수사하고? 그렇죠. 군은 원칙적으로는 이제 군사 경찰과 군검찰, 군사 법원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만. 예, 그 안에서 이제 규정한 자체적으로 하나의 유일한 예외 특별 법원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찌 되었건 군 안에서 지금 수사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인데 특검이 아니라면 그거 예. 어떻게 믿어요 또? 예, 그렇지만 어쨌거나 지금 박정훈 대령이나 뭐 그 내란 안 묻은 군사 이제, 경찰 여기서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바뀌었으니 권한을 줘야죠. 그러면 최소한 군사 경찰이 내란 외환죄를 수사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 빨리 법 개정을 좀 해줘야 된다. 예,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예,